제6화 만성염증, 당신의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적.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염증을 단순히 감염이나 부상에 대한 신체의 반응으로만 배웠다. 하지만 내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만성염증이었다. 이것은 수많은 만성질환에 보이지 않는 뿌리이자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조용한 적이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목이 아픈 것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러프킨 박사가 말하는 만성염증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다는 느낌도 없이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죠. 그저 염증 수치가 높네요 하면서 소염제 처방전만 건네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러프킨 박사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은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러프킨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은 급성염증에 대해서는 뛰어나다. 항생제와 소염제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힌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가 겪는 저등급의 지속적인 염증, 즉 만성염증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는 염증의 근원을 찾기보다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시죠. CRP라는 수치가 높다면서 소염제를 처방해 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러프킨 박사의 고백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경보기만 끄고 정작 불이 어디서 나고 있는지는 찾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불과 같습니다. 당장 뜨겁다는 느낌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서서히 태워버리는 것이죠. 어째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병원에서 들어본 적이 없지?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러프킨 박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만성염증은 심장병, 암, 치매, 관절염 등 수많은 질병의 배경에 깔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각 질병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며 만성염증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놓쳤다.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았다.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60대가 넘어서면서 왜 갑자기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말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당뇨 진단도 받으시고 또 얼마 지나니까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고 병원에서는 각각을 다른 병으로 치료해 주시죠.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이렇게 약봉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프킨 박사의 고백에 따르면 이 모든 질병들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성염증이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우신 것 같습니다. 심장은 우리 생명의 근본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염증이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니.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만성염증이
치매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치매인데 그 원인이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 때문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증상에 맞는 약물을 처방했다.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식물성 기름이 우리 몸속에 끊임없는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라면, 과자, 그리고 요리할 때 쓰는 식용유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올리브유, 카놀라유, 콩기름. 이런 것들 써서 요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러프킨 박사의 고백에 따르면 이런 식물성 기름들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던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현미밥도 드시고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도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셨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들고 있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시리얼, 그래놀라, 통밀빵,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염증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 먹는 게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시리얼이 우리 몸속에서 설탕 덩어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염증을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속에 축적되면서 결국 심장병, 당뇨병, 암까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왜 60대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이상한 병들이 생기는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프킨 박사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만성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을 바꾸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약물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법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약을 먹어서 염증 수치만 낮출 것이 아니라 염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 과자, 빵, 라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 대신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만 사용하시고 요리할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러프킨 박사는 말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다고요? 우리 몸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녁 늦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침실을 어둡게 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러프킨 박사의 고백을 들으시니 어떠세요? 만성 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몸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무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더 이상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체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약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약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절한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개선되고 관절의 통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치매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프킨 박사가 폭로한 6번째 거짓말. 바로 만성염증을 간과한 의료계의 접근법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염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의 숨겨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러프킨 박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